let you cross me. My mind shuts down and I can't compete. My body's shaking and I'm scared to say just how I feel. Gotta turn on that noise so I can make the right choice. I need to know, 'cause if you won't listen, I might just have to go. I want to leave this all behind. Can we close this door for peace of mind? 'Cause I'm not the one to scream and shout, and you don't wanna talk this out. And I don't wanna lose me, so I need to choose me. Choose me. I really need to tell you the truth. Your talk is cheap, but your words cut deep. Don't you understand that you're bringing me down till I'm stuck on the ground? I need to turn on the noise so I can make the right choice. I need to know, can this be different, or should I let this go? I want to leave this all behind. Can we close this door for peace of mind? 'Cause I'm not the one to scream and shout, and you don't wanna talk this out. And I don't wanna lose me, so I need to choose me. Choose me. I'm not the one to scream and shout, and you don't wanna talk this out. And I don't wanna lose me, so I need to choose me. I made a mistake last night. Maybe I can make it right. Slide on closer, baby. We can talk about it. No need to be mad. Hate to see you sad. Yes, I know I'm crazy, crazy about your love. I know I'm a flirt sometimes. I know I get drunk some nights. I know I get way too high. I just wanna live it up with you. I know that it might be tough. I know when you've had enough. It's just how I show my love. Darling, can I live it up with you? I know I'm a flirt sometimes. I know I get drunk some nights. I know I get way too high. Darling, can I live it up with you? I know that it might be tough. I know when you're had enough. It's just how I show my love. Darling, can I live it up with you? I know I'm a flirt sometimes. I get drunk some nights. I get way too hig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월 10일 금요일 저녁 오국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 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일단 좀 어르신들 뵈러 이번에는 강원도 지역을 좀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차가 막 엄청 막히진 않았어요. 이제 명절 때면은 좀 걱정하는 게 일단 오고 갈 때 이제 교통체증이 가장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막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연휴가 길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교통체증 심해지는 시간을 피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딱 강원도 지역밖에 안 가가지고 좀 심적으로 편안하게 좀 다녀왔어요. 원래 명절에는 그 전국 팔도 모든 지역의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진짜 홍길동 마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경주 쪽으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이제 올라오는 길에 그 이제 아래쪽에 계시는
어르신분께 미리 인사를 좀 드리고 올라와가지고 위쪽 지방만 좀 다녀와서 좀 편안하게 다녀왔습니다. 연휴 다들 좀 잘 보내셨었으면 좋겠네요. 음. 그리고 연휴 때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며칠 더 비 소식이 계속 있더라고요. 음. 특히 제가 강원 이제 그쪽 지역에 있었는데 와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야. 최근에 강릉이 되게 가뭄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강릉 분들이. 아니 그때 좀 내려주지. 아니 뭐 자연의 섭리를 뭐 음, 뭐라고 뭐 할 순 없겠지만 좀 야속하긴 하잖아요. 사실. 자, 좀 강원도 지역에 있었을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 아, 그때 비가 이렇게 내렸어야 되는데 하고. 이번에는 좀 강원 쪽으로 많은 이제 뭐 친지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좀 왁자지껄한 명절이었어요. 간만에 윷놀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고스톱도 하고, 진짜 명절답게 보낸 거는 좀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 특히나 윷놀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르신들만 이제 모여서 윷놀이를 하다 보면은 좀 이게 도박성이 아니 어느새부턴가 그 윷놀이 그 판 아래 지폐들이 뭐 자세한 거는 뭐 생략을 하고 아무튼 재밌는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제가 언제 왔더라? 수요일인가? 그때 돌아왔어요. 수요일 날 딱 돌아와서 물론 방송을 바로 켤 수도 있었지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여독도 있고 다음 날 하자. 이러고 다음 날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어제죠? 어제도 방송을 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좀 안 키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혼자 밤새 게임을 했어요. 수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까지. 최근에 갈레리아의 지하미궁을 진짜 엄청 빠져서 플레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2회차 엔딩까지 보고 3회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3회차는 이제 스스로 좀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이제 한 게임을 되게 진득하게 하고 나니까 또 이런 국밥 같은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진짜 좀 진득하게 푹 빠지는 게임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예전에 물론 방송에도 업데이트 될 때마다 파이널 판타지 14를 했지만 제가 그것만큼 좀 푹 빠져서 했던 게임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저께랑 어제는 파이널 판타지 14를 오랜만에 진짜 진득하게 거의 이틀 밤을 새가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파이널 판타지가 컨텐츠가 되게 많은 게임인데 이제 예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영식이라고 가장 어려운 던전들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드 컨텐츠라고 하죠. 하드 컨텐츠를 엄청 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일을 좀 돕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이 붙이고 힘이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보스의 패턴이나
이제 기믹들을 다 외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딸리고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드 컨텐츠를 안 하게 되고 이제 그 하드 컨텐츠로 절여져 있던 그런 생활에서 그 도파민이 싹 빠지니까 이제 팝판만 하면은 좀 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금 스스로 좀 안타까웠어. 아, 되게 좋아하는 게임이었는데 야, 이런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까 이 게임을 하면서 졸게 되는구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널 판타지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좀 이제 메인 스토리만 진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됐었는데 진짜 간만에 푹 한번 즐겨보자 하고 좀 이악 물고 접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새삼 다시 좀 느꼈어요. 이게 파이널 판타지 14라는 게임이 음, 비단 하드 컨텐츠뿐만이 아니고 다른 즐길 거리가 참 많구나.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즐겼냐? 그 파이널 판타지에는 그러니까 일반 던전들 말고 인스턴스 던전이라고 이제 필드 사냥이 주 컨텐츠인 그런 맵이 있거든요. 음, 그 컨텐츠를 푹먹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파이널 판타지 14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 인스턴스 던전이 각 이름들이 있거든요. 막 에우레카라든지 뭐 강고스라든지 보지아라든지 강고스인가 보지아가 맞겠지? 보지아라든지 뭐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컨텐츠를 제가 이제 학컨 다음으로 되게 즐겨하던 컨텐츠였어요. 뭐 남들은 너무 극악 너무 힘든 컨텐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았지만 저는 되게 즐겁게 했단 말이죠. 근데 저번 업데이트로 새로운 인스턴스 던전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파판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걸 몰랐었는데 이번에 접속해서 알게 됐어. 그걸 알고 나서 접속한 게 아니고 접속하고 나서 알게 돼가지고 이틀을 그 컨텐츠만 하면서 후딱 넘겼습니다. 역시 좀 음... 이 RPG의 MMORPG 장르가 진짜 완전히 푹 찍어먹기 너무 좋은 게임인 것 같아. 특히나 제가 MMORPG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스팀 게임을 하면서도 아 진짜 좀 진득하게 할 수 있는 RPG 게임 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갈망을 조금 팝판이 다시 해결해 준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좀 되게 행복했다 그래야 되나? 그 명절다운 명절 보낸 거보다 그 남은 연휴를 팝판을 완전 푹먹했다는 거에 더 만족감을 느꼈어요. 좀 고마운 게임인 것 같아. 뭐 최근에 10주년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도 글로벌 서버랑 이제 거의 엇비슷하게 나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속도라면? 뭐 그렇게 되면 더 할 나위 없죠. 뭐 아, 물론 그 팝판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음 이게 MMORPG 특성상 뭐랄까 이제 부대분들도 있고 이제 길드분들도 있고
근데 길드 분들한테는 방송에 하는 거를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근데 거의 대부분을 그냥 혼자서 주절주절하는 방송인데 가끔씩 몇몇 분 안아주시면은 그냥 혼자 그냥 말 그대로 취미로 주절주절하면서 진행하는 방송인데 이걸 굳이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말을 못했거든요. 아 이게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팝판 할 때는 뭔가 방송을 해도 되나 싶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근데 오늘은 팝판 방송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 인스턴스 던전의 주 목표가 이제 장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인스턴스 던전의 이제 주된 플레이 방식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넓은 필드가 있어요. 근데 보통 게임은 이제 던전에서 사냥을 하고 그 전투를 하고 그다음에 레벨링을 하고 뭐 파밍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인스턴스 던전은 넓은 필드에서 이제 자꾸 이제 돌발성으로 이벤트가 생겨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발생한 곳에 가가지고 특정 몬스터를 계속 잡고 또 돌발 생기면 또 가서 사냥을 하고 다른 돌발 생기면 계속 사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화를 모으고 그 재화로 장비를 구매하고 이제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이런 방식인데 아직 장비를 다 못 얻었어. 이틀 동안 했는데 이제 겨우 상하이 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는 그 아까 말한 돌발을 계속 하다 보면은 확률적으로 재료를 주거든요. 근데 그 재료를 모아야지만 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아직 그 재료도 다 못 모았고 근데 계속 오늘도 일하면서도 그게 자꾸 아른거리는 거예요. 완전 중독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중독 증상을 좀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좀 팝판 예찬론처럼 주절주절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만큼 제가 뭐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하니까. 그다음에 뭐 연휴 동안 뭐 얘기를 하자면은 어 좀 강렬하게 남은 게 있어가지고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 이게 조금 그 인터넷의 폐해를 느끼게 됐달까요? 이번 추석 때? 제가 아까 전에 좀 왁자지껄한 명절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제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고학년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걔네들이 그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패드립이라고 하죠? 그거를 하는 거야. 와, 그때 진짜 좀 심정이 이게 화가 나면서도 뭐 안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잘 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모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인터넷의 폐해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참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걔네가 이제 세 명이었나 네 명이었나 세 명 맞아 세 명이야 세 명이었는데 이제 애들은 보통 그냥 한 방에 넣어두고서 이제 뭐 요리하시고 뭐 윷놀이도 하시고 막 어른들은 따로 놀잖아 보통. 그런데 이제 그 애들이 모여 있는 방이 이제 화장실 옆에 있는 그 방이었는데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패드립이 들리는 거야.
이게 그 한 가지 패드립이 아니고 진짜 여러 가지 패드립이었는데 그 중에 진짜 좀 유난히 기억이 나는 게 응 너네 부모님 홀수 뭐 이러는 거야 미친놈들이. 와 그냥 뭐 몇몇 가지 말을 더 했는데 이번 재난지원금 뭐 너네 막 진짜 차마 입에 담기가 모시게 한 말들을 계속 하는 거야. 이 미친놈들이 해가지고 바로 귀때기 잡아 끌고 나와가지고 내 개인의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지. 이거는 이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야 그래서 네가 했던 말 다시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하지 어떻게 해. 그래서 제 기억나는 대로 얘기했거든요. 아마 집에 가서 죽었을 거야 이 자식. 그 자리에서도 겁나 맞았는데 뭐 심하게 맞는 건 아니고 그냥 엉덩이 많이 맞았는데 근데 그걸로는 부족해. 아마 집에 가서 엄청 혼났을 거야. 와 근데 제가 이걸 좀 인터넷에 페이라고 느낀 게 걔네가 그 그 로보록스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지들끼리. 야 근데 그게 요즘 초딩들한테 뭐 옛날 이야기인가?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뭐 되게 유행이라며요. 와 근데 그걸 하면서 어떻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참신한 발언들을 하는지. 이게 걔네도 뭐 무지에서 나온 행동이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지만 아 좀 좀 충격이었어요. 그 충격으로 다른 모든 기억들이 덮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애들 이제 부모님들께는 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게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뭐 그 가정사에 깊게 뭐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래도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고 아, 얘 새끼들. 아, 참 강렬한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좀 방금 말씀드린 거랑은 분위기가 완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다들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곧 네, 이 생을 떠나실 그런 지긋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야. 이제 슬슬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이제 어르신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제 침대맡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거동이 이제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침대에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진짜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진짜 오래된 나무처럼 좀 곧게 앉아 계셨어. 일단 그 모습이 조금 눈에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분이랑 했던 이야기 중에 좀 음, 마음에 남는 말이 일단 저희가 이제 도깨비다 보니까 오래 다들 사세요.
근데 오래 살면은 뭐 재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들 있으시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가진 게 많이 없더라도 그거를 온전히 누리는 게 진정한 행복이었던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좀 늦게 깨달은 것 같아서 너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다른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어... 그... 뭐 그분이 이제 많은 세월을 보내시면서 느끼셨던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음...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가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은 뭐 비단 친구들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약간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얻는 행복이 좀 전부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되게 다분하게 지배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해 주던 것 중에 이 누리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 얘기가 기억에 더 남는 것 같아요. 아,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가진 게 아예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냐.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행복할 만한 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그거는 뭐 가진 자가 여유로운 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진짜 또 할 말이 없어. 근데 음, 근데 좀 그런 거 같아. 뭐 행복이란 게 조금 음, 다른 거니까. 아, 지성님 어서 오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이번에 연휴가 되게 길어가지고 저도 그냥 명절 때 있었던 일 이런저런 얘기 좀 하다가 음, 좀 연세 받은 어르신께서 해주신 이야기 좀 다시 되씹고 있었거든요. 역시 좀 요즘에는 그 꼰대 분위기가 형성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좀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를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시긴 했는데 근데 저는 다른 분들 살아오신 이야기 들으면은 되게 좀 생각할 게 많다 그래야 되나? 스스로 조금 다시 막 생각해보고 막 이런 편이라 물론 여자친구는 있느냐 이번에 왜 안 데리고 왔느냐 없으니까 안 데려왔습니다. 언제 사귈 거냐 언젠가 사귀겠습니다. 언젠가 사귀겠습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런 잔소리는 요즘에 돈 내고 한답니다. 얼마를 내면 되겠느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물론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이거는 농담으로 하신 거고, 여전한 외모 평가?
눈치 안 봐요? 이게 확실히 어른들이라도 좀 케바케야. 이게 뭐 누구를 욕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사실. 그거를 그냥 달게 받아야 되는지, 단순히 어른으로서 이제 본인이 더 무더러운이라고 막 막말을 하는 거는 좀, 그분들은 더 꼰대 분위기를 느껴야 되겠다. 저희는 눈치를 너무 보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었거든요. 막 그거 아시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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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 내외가 계시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좀 편하게 표현하자면은 이제 이거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냥 큰아버지 큰 어머니라고 할게요. 뭐 큰아버지가 있으면 큰 어머니가 있잖아. 그 내외가 계시잖아. 근데 이제 큰아버지가 막 아니 근데 뭐 다들 뭐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애는 뭐 했어? 너 취업은 했냐? 막 이런 얘기 뭐 직접적으로 안 하셨지만 뭐 이런 얘기를 탁탁탁 하잖아? 그러면은 큰어머니가 등짝 때리면서 어머 뭐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요즘에는 진짜 눈치 좀 봐. 이러면서 막 등짝을 등짝을 겁나 때리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기강을 세게 잡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게 되더라고. 눈치를 좀 보시는 것 같아.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저한테 막 여자친구는 결혼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좀 재밌는 거야. 다른 분들 눈치 보고 있는데 진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막 농담으로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돈 내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근데 외모 평가는 너무 선 넘은 거 아닙니까? 다시 생각하니까 좀 열받네. 본인은 되게 재밌게 생기셨나 보지? 즐겁게? 진짜. 맞아요. 돈 내고 해야 돼. 뭐 용돈 좀 두둑하게 주셨으면은 제가 그냥 달게 들었을 텐데 이제 저도 용돈을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럼 내가 용돈 주는데 주는데 너무 너무 격한 표현이었나? 내심 좀 열받았어가지고 내가 용돈 드리는데 그럼 나도 뭐라고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다음에는 좀 강하게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강하게 나가는 것도 또 힘들긴 하지. 힘들긴 해. 아무튼 그랬습니다. 뭔가 좀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서 이것저것 많이 생각한 명절이기도 하고, 또 왁자지껄 오랜만에 왁자지껄한 명절을 보내면서 좀 즐거웠던 게 컸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명절이었다. 그리고 또 편한 명절이었어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전국 팔도에 어르신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경주 출장 갔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아래 지방에 계시는 어르신들께는 미리 인사를 드린 거라 이번 명절 때는 좀 마음 편하게 강원도 지역만 갔다 와서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느 분께는 인사드리고 어느 분께 인사 안 드리면은 그분들이 진짜 실망하신단 말이야. 그게 한 마음 한켠에 좀 짐이었는데, 그래서 다음 명절은 이제 설날이잖아요. 그때도 조금 주말이라도 이제 미리미리 좀 하나하나씩 처리래. 하나하나씩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마음의 부담이 컸나 봅니다. 그 그 설 전에 미리미리 좀 뵙고 오는 게 제 마음의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 전국 팔도 진짜 힘들어요. 이게 또 사람 많은 곳에 계시는 게 아니고 막 진짜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힘들어. 아, 명절 행복한 명절 부럽다고요? 아, 그쵸. 이게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좀 그 여성분들만 이제는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좀 어린 친구들 특히나 요즘 친구들은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받는 시대잖아요. 뭐 SNS의 발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음 이제 몰랐던 사실을 막 쉽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여러 사람들과 쉽게 막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막 뭐 사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지낸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또 명절 때 야, 결혼은, 여자친구는, 취업은, 너는 나이가 몇인데 이런 얘기까지 듣는다? 그러면은 저는 진짜 그런 명절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냥 연휴로 남는 게 최고야.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이것도 조금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할까면 돈 내고 해. 그럼 서로 윈윈 아니야? 어? 서로 윈윈 아니냐고. 야, 나라면은 좀 그 나중에는 가격표를 좀 만들어야겠어. 음, 그 연애 관련 잔소리 20만 원. 취업 관련 잔소리 20만 원.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잔소리. 특히 아까 뭐 외모 평가를 하셨어요? 외모 평가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단가를 적어놔요, 그냥. 그리고 현관에다 붙여놔. 거기 이제 그 사전 동의를 딱 거기다가 붙여놓고 동의하셔야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이제 계약서에 이제 사인한 것 마냥 동의를 딱 받으면은 그때 입장을 시켜주세요. 티셔츠로 그것도 좋은데? 잔소리 하면은 바로 이렇게 벌려서 보여드려. 아무튼 그 명절 스트레스가 요즘 친구들한테는 더 많이 다가올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라도. 그러면은 진짜 좀 명절 때 그냥 도망가면 어때요? 그 제주에 사신다고 했었죠? 그럼 그냥 도망가 버려. 명절 때 그냥 육지로 한번 육지로 한번 가신 다음에 뭐 서울도 좋고 훌쩍 떠내는 게 더 좋겠다. 명절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벗어나는 거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뉴표를 따로 작성해서 명절 보내시길 바래요. 음. 그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쉬는데 평소에는 제가 이제 밥을 만들어서 먹거든요. 근데 주말마다는 배달 시켜 먹고 근데 어쨌든 간에 연휴니까 주말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배달을 시켜 먹어야겠다. 그래서 근데 배달 시켜 먹을 게 뭐 있을까 하고 조금 보고 있었는데 그 쇼츠를 보다가 이제 흑백 리뷰라고
좀 유명한 리뷰어분 계시잖아요. 유튜버분. 이제 1인 2역 하시면서 이제 흑가백 연기하시는 그 리뷰어분 거를 잠깐 봤는데 그 버거킹에 트러플 머쉬룸 버거 그게 너무 맛있다는 거야. 이게 매년 나오는 메뉴긴 한데 맞아요. 맞아 그거. 이 자식 또 그러네. 됐고 또 사 먹어 안 사 먹어 이렇게 하시잖아. 근데 그 트러플 머쉬룸 버거 얘기하시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 제가 특히 이제 버섯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먹어야겠다. 이러고 트러플 머쉬룸 버거를 봤는데 그 이제 기본 오리지널 트러플 머쉬룸 버거랑 그 다음에 그 뭐 더블 머쉬룸 버거였나? 아무튼 그거랑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핫 트러플 머쉬룸 버거 이렇게 있었는데 맞아요. 가격이 꽤 나가요. 그게 개당 그러니까 버거만 8천 얼마였나? 9천 얼마였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하나 시키면은 그 최소 배달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두 개를 시켜야 되는데 메뉴가 세 개잖아? 오리지널, 그다음에 뭐 딥이었나 더블이었나 아무튼 그거, 그다음에 핫 이렇게 세 개니까 어떤 걸 시킬까? 일단 오리지널을 시켜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핫이냐 더블이냐 이건데 저는 이제 핫보다는 더블로 먹었어요. 이 더블이 진짜 맛있다고 하시더라고. 그걸 먹었는데 진짜 맛있긴 하더라. 근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해. 제가 김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김밥이 한 줄에 최소 3,000원 이상이란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햄버거 하나면은 김밥 두 줄에서 세 줄은 먹는 가격이고,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생각난 김에 먹어야지 이러고 먹었었는데 맛있었어. 그 트러플 향이 되게 잘 나고 그다음에 그 버섯 식감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그 버거킹 특유의 그 패티 맛이랑 그 버섯 향이 되게 잘 어울려. 그래서 이거 진짜 맛있다. 제가 막 많이 못 먹거든요. 특히 버거킹 햄버거 같은 경우는 하나 먹고서 그 세트로 먹는 감자튀김 먹으면 딱 좋게 배불러. 맞아요. 되게 잘해. 근데 그날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햄버거 두 개 다 먹었어. 물론 되게 배가 부르긴 했는데 그만큼 맛있게 먹었다. 버거킹 배달 안 된다. 좀 안타까워. 근데 맞아요. 플렉스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버거킹보다는 맥날파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그 웬만한 버거가 다 있는데 뭐 프랭크 버거, 그다음에 뭐 노브랜드 버거, 그다음에 뭐 롯데리아, 버거킹 다 있는데 맥도날드만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맥도날드가 가장 좋은데 그 빅맥이 가장 맛있는데 그다음에 상하이 스파이스가 가장 맛있는데 그 익숙한 맛이 가장 좋은데 근데 배달이 안 돼. 맥날 퀄리티가 랜덤이다. 그 알바생이 자주 바뀌나 본데요. 그래서 그 이제 점점 퀄리티가 좋았다가 갑자기 이상해진다? 그러면은 좀 한 몇 개월 했던 알바가 나가면서 새로운 알바가 들어온 거지. 근데 저는 그 맥도날드가 가장 좋은데 만약에 맥도날드가 됐었으면 다른 햄버거 잘 안 먹었을 거야. 물론 그 프랭크 버거를 제가 또 맛으로 따지자면은 원탑은 저는 프랭크 버거예요. 그래서 원탑은 프랭크 버거라 뭐 진짜 가끔 종종 생각나서 또 다른 거 다 제치고 그냥 프랭크 버거 먹기도 하고. 롯데리아. 저 롯데리아는 먹는 게 있어요. 저도 그
롯데리아는 가끔 생각나서 먹어요. 이 버거가 라이스 버거. 라이스 버거가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다. 그래서 와, 오늘은 라이스 버거 각이다. 그래서 라이스 버거를 먹어. 아, 근데 옛날에는 그냥 그 볶음밥 같은 라이스 버거랑 그 김치볶음밥 라이스 버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 아, 물론 좋아. 물론 맛있는데 저는 그 김치 볶음밥 라이스 버거가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엄청 옛날이긴 해. 이게 이게 진짜 한 적어도 한 20년 전? 10몇 년 전? 그때 한창 나오던 메뉴였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단종돼서 안 나오는 건데. 음. 아, 라이스 버거요? 아, 근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호불호가 좀 나뉘어가지고. 근데 한 번쯤 그래도 드셔보는 게 좋지 않나? 저는 뭐든지 경험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면은 그냥 무조건 한 번은 해보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파기도 하고, 일할 때도 팀원분이 아, 좀 고민하고 있으면 일단 해. 일단 하세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파입니다. 왜냐면은 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 기대치가 반반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경험해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으면 남기라도 하잖아. 전 그래도 어떤 선택을 하든 남는 게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라, 고민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한 번은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물론 뭐 맛없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아해가지고 가끔씩 생각나면 사 먹습니다. 근데 조금 괘씸한 게 그 프랭크 버거나 뭐 버거킹이나 롯데리아나 다 똑같아. 배달시키면 메뉴가 조금씩 비싸요. 500원에서 800원 더 비싸. 근데 이게 은근 열받는단 말이지. 이게 은근 괘씸하단 말이지. 이게 은근 괘씸해가지고 가끔씩은 그 그냥 가서 포장해 와요. 일부러 퇴근 시간에 가가지고. 아니에요, 맥날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버거집은 다 그런 것 같아. 마치 그 교촌치킨이 배달비의 스타트를 끊었던 것처럼 어느 한 곳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었겠죠? 이제 그거가 이제 디폴트가 된 거고. 아, 그래서 가끔씩은 괘씸해가지고 가서 사옵니다. 뭐 산책도 하는 겸. 아, 그래서 음, 아, 맞아. 최소 금액도 있으면서 메뉴에 그걸 녹인다니까?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회사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표인 그런 집단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괘씸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야 되나? 이윤 추구를? 어? 그게 맞는 거야?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뭐 힘없는 개인이 어쩌겠어요. 그나마 하는 반항이 가서 포장해 오는 건데. 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음.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연휴다, 뭐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이유로 좀 안 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러닝을 뭐 자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냥 혼자서 한 뭐 최소 4km에서 뭐 가끔씩은 10km 채우고 올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요즘에 좀 달렸는데,
음, 이제 좀 날씨도 좋아지고 하니까 뭔가 그 바로 집 들어가기가 좀 아쉬운 거야. 그래서 기왕이면은 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 러닝을 좀 했거든요. 네, 확실히 좋아. 이게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강박관념만 안 갖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좀 산책? 가벼운 조깅? 그냥 취미?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마음에 부담도 없고 뭐 힘들면 그냥 걷고. 근데 걷다 보면은 또 뛰고 싶어진다? 가끔씩 막 전력 질주가 하고 싶어. 그때 또 전력 질주 하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천천히 뛰다가 걷기도 하고 그냥 마음에 부담 없이 운동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면은 좀 즐거워요. 그런 느낌으로 요즘에 자주 했었는데 또 이게 뭔가 각 잡고 하려 그러면은 뭔가 자꾸 방해한단 말이야. 날씨가 다음 주까지 계속 비가 온대요. 아이, 텄네 텄어. 배달 앱을 들여다보며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단점. 운동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이제 칼로리 소모한 걸 전혀 안 아깝게 생각하게 된다.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딱 그렇잖아요. 뭔가 먹으려고 하다가도 내가 운동한 게 아까워가지고 차마 못 먹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아까운 게 없어. 그래서 오히려 뛰었는데 힘든데 맛있는 거 먹어야겠지? 이렇게 연계가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 운동 효과는 풀마 제로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취미야. 하지만 낭만 있잖아. 좋았잖아. 한 잔해. 여름에 비하는 스노우볼인가? 진짜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이번에는 강원도 쪽만 갔다 왔다 했잖아요, 명절에. 이거 방송 시작 때도 잠깐 얘기했던 건데 그 강릉 쪽에 이번에 가뭄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연휴 때도 비가 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분들이 아이고 그때나 좀 오지 왜 이제 이렇게 많이 오는 거 막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좀 안타까웠어. 안타깝다가 입에 붙었나? 자꾸 안타깝다 안타깝다 하네. 음. 아무튼 이번 연휴 때 막 이것저것 많이 먹었어요. 뭐 피자도 먹고 그 다음에 그 곱돌이탕도 먹고 근데 곱돌이탕이 진짜 맛있더라. 와 이게 그 제가 배달 앱을 들어가면은 이제 새로운 가게 이 탭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쿠팡 이츠를 이용하는데 이제 새로운 가게가 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봤는데 그 1인용 곱돌이탕을 파는 거야. 그래서 그 대창이랑 그다음에 닭도리탕이 합쳐가지고 꽤 맵게 전 또 매운 거 좋아하니까 이거 맛있겠는데? 일단 시켰는데 존맛탱. 물론 배가 아픈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에 대한 대가였지만 근데 그 대가가 후회되지가 않았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휴는 마지막까지 행복했다. 근데 게임도 푹 즐겼고 맛있는 것도 잘 먹고 그래서 행복 뭐 있나? 이런 게 행복이지. 한 잔에 이런 느낌이었어. 특히 제가 그 연휴 남은 이틀 동안은 거의 밤새다시피 해서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지친 몸에 좀 맛있는 거를 계속 먹다 보니까 뭔가 방전된 몸에 갑자기 엄청난 행복이 또 오고 그 다음에 그걸로 또 게임으로 불태우고
또 맛있는 거 먹어서 회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무한동력이었어. 진짜 연휴 잘 보내기 상위 1%? 맞아요. 저 이번 연휴는 마음에 부담도 없었고 좀 좋기도 했고 음, 뭐 뜻깊은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래도 충격적인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알찬 말 그대로 진짜 좀 알찬 연휴지 않았나.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좀 다들 행복한 명절이 됐었으면은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좀 켰어요. 그래서 다들 연휴 잘 보내셨나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명절 때, 그 연휴 때 이제는 해외여행 가는 게 약간 좀 추세가 됐잖아요. 명절 때마다 공항 미어 터지는 거 보면. 근데 저도 한 번쯤은 이 긴 연휴 때 해외를 가고 싶어. 음. 물론 해외를 좀 많이 다니긴 했어요. 소시적에 뭐 배낭여행도 많이 다녔었고. 그래서 좀 남들보다는 많이 돌아다녔다고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는 좀 길게 어디를 해외를 나갔던 적이 없으니까 이번 연휴가 특히나 길었잖아요. 이런 연휴 때 오랜만에 외국에 가서 좀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다들 슬슬 이해도 좀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미리 좀 장문의 카톡을 남겨놔야 돼. 어르신들 이제 슬슬 이해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저도 외국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장문의 메시지 보낸 다음에 한 번쯤은 좀 나가서 즐겨보고 싶어요. 물론 뭐 지인이나 친구랑 같이 해외 가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뭐 실제로 좋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랬는데 약간 힐링? 휴식? 이런 거를 목표로 그러니까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혼자 떠나는 여행을 되게 추천을 해요. 그 이제 주변에 좀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번아웃 온 친구들을 보면은 그냥 혼자 여행이라도 갔다 와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혼자 여행을 떠나면은 처음엔 좀 힘들어 사실. 뭔가 어디 가는 것도 좀 눈치 보이기도 하고 왜냐면은 어딜 가든지 저 혼자 온 사람은 드물긴 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진짜 많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평소에 혼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눈치까진 아니고 그 약간 뭐 부끄러움과 눈치 그 사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게 음 혼자 딱 보면서 조금 스스로 마음속으로 뭔가 어 더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누구랑 같이 가면은 서로 막 얘기하면서 막 그거를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냥 그 광경을 딱 보고서 그냥 혼자 생각하고 그러면서 막 가끔씩 뭐 진짜 막 아이디어가 번뜩할 때도 있고 막 그렇다니까. 뭔가 깨달음을 얻기도 해 갑자기. 그냥 뭐 혼자 생각하기도 좋고. 그래서 뭐 번아웃 온 친구들 보면은
혼자 한번 어디라도 갔다 오라고 1박 2일이라도 갔다 오는 걸 많이 추천하긴 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 만약에 어딜 가게 되면은 혼자 가게 될 것 같아. 좀 진짜 좀 힐링 느낌으로 해서. 이제 항상 명절 때는 좀 어르신분들 챙기는 게 좀 당연하다시피 이렇게 오랜 세월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조금 부럽긴 하더라고. 물론 어르신들 챙기는 게 싫은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괜찮지 않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년 1월에 비행기표를 잡았습니다. 근데 물론 그, 그 설날은 아니에요. 설날은 아니고 그냥 1월에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일본행을. 제가 일본은 그래도 몇 번 갔거든요. 근데 그 홋카이도는 한 번도 안 가봤어. 한 번 가봤다. 한 번 가봤는데 근데 그때는 되게 짧게 갔다 와가지고 제대로 기억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홋카이도로 예약을 했습니다. 내년 1월에. 행동력 쩔죠? 비행기가 되게 싸. 왕복 얼마 줬지? 왕복 20만 원 정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때 거의 무지성으로 결제를 해가지고 네, 뭐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몰라. 그 일정에 따라서 뭐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 일단은 끊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또 그냥 안 하게 될까봐. 일단 질러놔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약을 좀 해놨어요. 가서 스키 좀 타고 오려고. 그 북해도라 그러죠? 거기가 그러니까 눈의 퀄리티가 되게 좋대. 그래서 한 번쯤은 가야겠다라고 계속 생각은 했거든요. 제가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겨울 레저 때문인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좀 다녀오고 싶어요. 스키 타러. 온천도 좀 가고. 그리고 막 뭐 게임이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를 좀 자주 접하고 그다음에 그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도 그 교양으로 일본어를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건 잘 안 되는데 듣는 거는 잘 돼, 그래도.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좀 도깨비이기 때문에 이제 한문도 음, 좀 알아가지고 한문도 그래도 잘 알아가지고 읽을 때도 일본어가 한문 표기가 많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읽기 힘들 때는 한문을 보고서 이해를 좀 해요. 여태까지 그랬어. 일본 갔을 때마다. 그래서 일본어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문으로 적혀 있는 경우는 대충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일본 가는 게 이제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중국 갔을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중국은 약간 음, 그 간자체라고 해야 되나? 그 우리나라 한문이랑은 좀 많이 달라가지고 물론 어떤 한문인지는 다 알지. 어떤 한자인지는 다 아는데 뭔가 묘하게 뜻이 달라. 중국은 뭐 뜻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중국 갈 때는 좀 긴장을 하고 가는 편인데 일본 갈 때는 거의 이제 좀縄張り식으로 가는 편이고
아, 이건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도요타 쪽에서 설계 쪽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만나러도 뭐 자주 갔었으니까 그래서 일본 가는 거는 좀 되게 편하게 갔다 오는 편이라 이번에도 좀 그냥 뇌 빼고 예약을 했던 게 일본은 좀 편하니까 그래서 좀 무지성으로 예약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음. 아, 아무튼 좀 축약하자면은 좀 알찬 연휴를 보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음 뭐 좀 이번 연휴가 힘드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음 연휴 때는 뭐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도 좋으니까 좀 뭐 알찬 아니면 편한 그런 연휴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할 거냐면은 제가 방송 시작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틀 동안 주구장창 했던 게임 파이널 판타지 14 마음의 고향 같은 게임 그거를 이게 진짜 방송용 게임은 진짜 아니거든. 진짜 아니야. 뭐 MMORPG 장르 자체가 다 방송용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진짜 뭐 좀 전문 방송인이 아니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얄팍한 생각을 하면서도 진짜 하고 싶어가지고 파이널 판타지 14 하려고 합니다. 아, 그 주말에는 다른 게임 할게요. 주말에는 진짜 뭐 공게임이든 진짜 단발성 게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면서도 아른거렸다니까. 파이널 판타지 14. 오늘은 무기 만들 수 있을까? 오늘 그 화폐 모아가지고 장비 얻을 수 있을까? 일하는데 일이 손이 안 잡혀. 완전 게임 중독이었어. 이틀 동안 밤새면서 했는데 간만에 그 파판에 대한 그 열정이 타오르니까 도저히 못 놓겠어. 또 갈레리아 미군꼴 날까봐 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입으로 게임 파판 14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